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할 차례예요? 예? 몇 페이지요? 117이요? 복습을 하셨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실거래가 신고 제도까지 했었죠. 실거래. 지금 여러분들 프린트로 제가 나눠드렸잖아. 프린트로. 오늘 프린트 나갔죠. 보시면은 프린트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몇 가지를 정리해 드렸어요. 자, 복습 차원에서 한 프린트를 잠깐 보세요. 이번에 이제 개정된 내용의 주요 내용 해가지고 박스가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실거래가 신고 기간이 60일에서 이제 30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수정을 하셔야 해요. 체결일로부터요. 잔금일이라면 또 틀려요. 계약 체결일. 그 다음에 2번은 당사자가 작년까지는 또 작년이라는 것은 올해를 말해요. 여러분 내년 시험이니까 이제 해제 실거래 신고했다가 그 매매 계약이 깨져버렸을 때 해제 신고를 하든 말든 재량했는데 이제는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반드시 하라고 굵은 글씨로 돼 있잖아. 지금 1페이지에 아니 프린트 지금 감당이 안 되셔 프린트. 그래서 거기 굵은 글씨가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잉크가 번진 게 아니요. 그거 다 일일이 다 했으니까. 그래서 다 30일입니다. 해제 신고도 이제 하회한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회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작년까지는 신고를 하든 말든 재량이었어요. 해제 신고는. 근데 이제 의무로 바뀌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3번을 봐봐요. 지난주에 한 거니까 이제 신고 대상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해요. 토지든 상가든 오피스텔이든 최초 분양계약, 여러분들이 최초 분양받으면 그 분양가도 신고해야 되고, 내가 프리미엄 받고 그 분양권을 처분했다. 그 분양권 매매의 경우에도 모두가 신고 대상이다.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매매에다 동그라미 칠하 있죠. 매매. 우리는 매매만 신고하는 것이지 임대차라든지 교환,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건 일체 신고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프린트 보고 있다니까. 토지 건물은 건축물, 토지는 지목의 면적에 제한이 없다. 용도에도 제한이 없어요. 건축물이면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무허가든 미등기든 다 신고해야 해요. 이런 건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시험 문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게 될 토지거래 허가제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도 실거래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어서 하겠지만 토지거래 허가는 여러분 투기 방지가 목적이에요. 투기. 근데 우리 실거래가는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실제 거래한 대로 세금 받는 게 목적이라겠죠. 세금. 세금하고 투기는 법의 취지가 다르니까 지난주에 한 거. 그래서 별도로 각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막 줄만 칠 게 아니라.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공법 시간에 하는 정비법이라든가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따라 입주권 이런 것도 실거래 신고 해야 해야 안 해야? 다 해야 한다니까. 지금 지난주에 한 거 다 잊어버려 버렸나요? 그냥 출석하는데 의미가 있나요? 한 개라도 머릿속에 넣어야 한다니까. 그 다음에 신고 의무자를 보면 당사자가 직거래한 거지. 직거래. 중개업자 안 끼고. 그럼 누가 신고해야 해요? 네? 당사자가 해야 한다고 그랬잖아. 중개업자가 중개하면 중개업자가 하라고 그랬죠? 지난주. 그래서 2번에 보면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기업공인중개사 신고를 하고 당사자는 면제된다고 그랬잖아. 그러죠? 오늘 복습 안 했으면 하나만 하네. 지난주에 복습을 안 했으면. 여러분 빨리 오셔서 이런 걸 잘 봐야지. 그 다음에 이제 신고의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직접 방문해서 하든 인터넷 신고로 하든 그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지금 프린터로 준 것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씹어서 삼켜야 돼. 그래야 이제 1월 달부터 기본서를 받으면 조금 수월하지.
이런 거 기본도 다 잊어버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많아였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 자료들 지금 이제 다 나갔어요.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았다가 1월 달부터 또 그런 자료들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 뭔가를 얻어내야요. 이게 좀 기본의 핵심만 우선 넣어드린 거예요. 입문 과정에서. 자, 그럼 이제 117페이지 이제 교재로 와 보면 이제 외국인 지금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사는데 또는 부동산을 사는데 외국인들에게는 특례라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라는 것은 외국 법인도 포함되고 자연인도 포함되고 뭐 단체도 다 포함돼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뭐 토지 건축물 다 부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특례다, 법이란 뜻이에요. 그럼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 취득이지, 취득. 그 다음에 양도. 외국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 처분한다. 그러면 또 적용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117페이지에서 가장 기본은 바로 그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프린트에는 제가 1번에다가 적용 대상이라고 써놨죠. 프린트. 거기에 보면은 굵은 글씨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 시에만 적용된다. 오로지 소유권만이다. 프린트. 책에는 없잖아. 그래서 프린트가 팩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린트에 보면 소유권, 취득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기본서에는 이런 내용이 써졌어요. 지금 없으니까 제가 강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듯이 소유권만이니까 이런 민법에 가면 용익물권도 있죠. 담보물권이 있죠. 물권 지금 민법 시간에 하는 거. 그럼 용익물권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 안 나갔나요 진도? 민법 김덕수 선생 용익물권에 뭐가 있어? 지상권 또 지역권 또 전세권. 굉장히 과묵하시네요. 우리 일사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너무 과묵하네. 그러면 용익물권이니까 남의 물건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다. 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외국인이 취득할 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라니까. 시험은 그거에 나오겠지. 지금 시험 문제 알려주는 거라니까 강조해서. 그냥 담보물권, 뭐 저당권이나 근저당 이런 게 이제 민법 시간에 또 하잖아. 그러죠? 하지? 그럼 이런 것도 적용돼야 안 돼? 안 되고 오로지 뭔만 소유권 취득 1년 내 기억이야. 1년 내. 자, 그러면 이제 118페이지를 봐봐요. 여러분 설명드려야 돼. 설명.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법학은 제 설명을 드려야 돼. 그 이해를 해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돼 있어. 우리나라는 교육이 그냥 국영수 암기만 하면 스카이대를 가요. 나오니까 졸업하고 나오니까 아무 데서 쓸모가 없어. 애들이 맨 암기만 해. 이게 토론 문화가 발달이 안 돼 있고 이해를 못 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교육이 가장 지적되는 게 그거 아니야. 국영수만 암기해서 스카이대를 간단 말이지. 그 머리 좋다고 그래 또 그 사람들은. 그 나와서 기업에서 취업시켰더니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걔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5년 만에 절반이 그만둬버려. 이 교육이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법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암기로 점수 안 나와요 여러분들. 점수.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 당연히 암기가 되는 건데, 그리고 여러분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에요. 이 책을 보고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고 이 부분이 나오는구나 지금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돈 들여서 비용 들여서 또 시간 내서 여기로 오셨잖아. 근데 여기 오셨는데 줄만 치다가네. 줄은 집에서 치면 더 빨리 치잖아.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치면 뭐 금방 치고 또 자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들이 강의할 때는 여러분 꼭 들어야 돼. 안 써도 되잖아. 책에 있잖아. 이게 쓰다 보면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안 들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한 것은 이 부분이네. 소유권 취득이네.
다른 건 필요 없다네. 이런 거거든요. 이건 기억을 다 해야 되거든. 이게 이제 기본이 돼서 계속 연결되고 문제로 다 만들어지면 다 못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또. 자, 그러면 이제 자, 2번 봐요. 이제 책을 보는 거예요. 2번에 보면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에다 동을 외쳐요. 신고. 얼른 처리해요. 얼른. 왜냐면 책은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책 버리잖아, 이제. 그걸 뭐 잣대를 대. 아무 의미도 없지. 자, 신고. 그 다음에 큰 3번을 봐요. 토지 취득 신고요, 허가요. 허가 딱 나눠졌잖아요. 목차가. 신고와 허가. 큰 목차 끝부분에. 자, 여러분들 눈을 안 마주치고 강의를 해야 되겠어. 그냥 한 번 한 번 보면 안타까워. 그냥 잘하는 분들은 잘 따라오는데 또 몇 분은 그냥 어디에 있지 하고 계속 찾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 밟혀서 그냥 못 넘어가. 저는 또 성격상. 왜냐면 지금 초반이니까 한 분이라도 다 보듬고 가야 하거든. 지금부터 나고 시켜버리면 이제 시작인데 그분들 어렵다고 이제 안 나오거든. 지금 초반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두어 번 들으면 이 분야 나오면 이게 중요하다 했지. 이게 다 떠올라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조바심 가질 필요는 없는데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 목차를 딱 보니까 목차에 어디다 동글뱅이 쳤다고요? 신고. 이 신고는 사후에 신고하는 거예요. 사후. 근데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 허가는 사전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고냐 허가냐 이걸 구별해야 해요. 이제 그럼 신고 허가를 어디 가서 받냐? 항상 공법은 여러분 시군구청장. 지난주에 실거래가 신고도 시군구청장이 했지. 여기도 시군구청장. 조금 이따 토지거래 허가도 시군구청장. 공법은 다 시군구예요. 여러분 공법 시간에 공법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후 신고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틀을 잡아서 가야 돼.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이제 신고부터 보는 거예요. 자, 1번을 봅니다. 맨 위에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에다 동을 외쳐요. 계약. 그 밑에 가로 빼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그거 다 줄쳐요. 신고해라라고 돼 있네. 자, 그러면 계약으로 외국인이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전에는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많이 샀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또 외국인들이 건물을 많이 사요. 또 우리 지금 그거 공부하고 있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토지나 건물을 샀을 때 특례에 따라서 사고 나서 신고하라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신고를 해라. 여러분들은 필요 없지. 내국인이니까. 그래서 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여러분 민법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이 매매가 있었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제가 다 민법 얘기. 그 다음에 또 소유권과 관련된 게 뭐가 있어? 교환.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증여. 이런 거예요. 증여는 소유권을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체결일로부터 며칠? 60일 내에 저기 시군구청장한테 뭘 해줘라? 신고해줘라. 그 말이에요. 60일. 안 하면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지금 그대로 써 있어요. 아직 제재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봐요. 외국인들이 이번에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계약 외에다 동을 외쳐야지. 계약 외. 이때는 두 번째 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에다 동을 외쳐야지.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신고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하면 또 고개를 들여야지. 마저 줄치고 오면 설명 끝나버렸지. 지금 계약 외예요. 외.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계약은 법률행위잖아. 법률행위. 민법. 그러죠? 계약이 뭐예요? 법률행위. 그럼 계약 외라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잖아. 아버지가 오늘 새벽 4시에 돌연사 하셨어.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집 명의가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누구에게 넘어가? 아버지 애인한테?
어머니하고 살아있는 자식들한테 권리가 다 넘어가잖아. 등기시에 넘어가요? 사망시에 넘어가요? 사망시.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 돌연사, 법률행위를 한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누구한테 집을 주고 간 게 아니라니까. 의사표시가 없었잖아. 돌연사.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 외로 권리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외국인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집에도 외국인이 있지 않나요? 동생이 외국인? 국적이 틀리면 외국인이지. 일산에도 많이 있던데 보니까 전에 한 가족에도 외국인이 있잖아. 다문화 가정 말고. 예, 여러분 가정에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경우 많았죠. 일단 임산부가 만삭이 되면 애나로 산부인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 공항으로 갔지. 공항 가서 어디 가요? 미국 갔잖아. 미국에서 몸을 풀어버려. 그럼 미국은 시민권을 줘요. 여러분 미국은 국적을 속지주의라고 그래요. 속지주의. 미국 영토 내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국적을 줍니다. 요즘에 멕시코에서 막 넘어와서 임산부들이 거기서 애를 낳아버린다니까. 그럼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죠.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 원정 출산이라고 하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럼 걔는 군대도 안 가잖아 이제. 왜? 아버지가 김칠뜨기하고 어머니하고 미국 가서 애를 낳아요. 그럼 걔는 출생신고를 이제 리차드 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국에 100일 되고 와서 올 때는 아버지는 칠뜨기고 아들은 리차드 김이 되지. 그러면 걔는 외국인이잖아.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아버지 칠뜨기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리차드 김이 상속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에도 이런 게 많다고요. 자, 혹시 여기 로버트 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뭐 실버스타 채 막 이런 거. 이게 상속이에요, 상속.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법원에서 합니다. 판결, 법원에서요. 이게 여러분 공시법, 민법 이런 데서 다 해요. 이게 경매도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판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상속, 경매, 판결 등으로 외국인이 소송을 해서 경매로 물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 부동산을. 그러면 이자들은 몇 개월 내에 신고하라고? 6개월. 이거예요. 이거 외우면 돼. 기간. 안 하면 이제 과태료 100만 원이야. 세 번째, 그 3번을 봐요. 3번은 거기 보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었어. 근데 이자가 이제 캐나다나 미국 국적을 취득해 버렸어. 그리고도 계속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그냥 가지고 있겠대. 국적은 외국인인데. 그러면 그 세 번째 줄만 줄치는 거예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국적이 바뀐 날로부터 몇 개월, 또 6개월 내에 신고하래. 계속 이걸 보유 신고라고 그래요. 국적 변경 일로부터 6개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알 수 없는 거 아니야. 미국의 국적을 시민권을 취득해버렸다든지 뭐 캐나다 국적을 취득해버렸어. 근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이 월세가 잘 나와. 그러면 뭐 굳이 내가 팔 필요 없다. 외국에 있으면서 이 월세 받아가지고 스키나 타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 많잖아 지금. 여러분들 아마 큰 건물 보면 아마 큰 건물 주인들은 한국에 없어. 다 외국에 있어. 저 하와이 와이키키 해수욕장에 있지 지금 비키니 있고. 관리인한테 전화해서 왜 월세 송금 안 하냐 막 자꾸 그러잖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국적은 외국인. 뭐 자식들은 이제 군대 안 가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국적 변경일도 6개월. 이게 이제 과태료 얼마예요? 100. 이것만 딱 외우면 돼.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딱 보면은 2페이지. 그 프린트에 도표로 그려져 있죠. 그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지금은 뭐 제재까지는 필요 없고 여러분들 기간만 좀 외워도 돼. 목차하고. 그래서 사후 신고는 세 가지. 그 박스에도 보니까 도표에도 첫 번째가 계약이죠. 두 번째 칸이 계약 외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세 번째 칸이 계속 보유. 딱 그렇게 정리되어 있어.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책으로 오면 3번 이제 허가를 하나 볼까요? 허가. 자,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구역 지역에다 동그라미 있은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건 사전이란 뜻이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사전 허가란 뜻이야.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이 뭐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는데 허가는 오로지 토지만이에요. 토지 거래 허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가 허가 대상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일정한 지역, 구역, 동그라미 쳤잖아요. 여기 있는 땅만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봐야 한다니까.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한다. 이거 모르면 이제 엉터리지. 여기 봐야 해요. 저놈이 꼼짝도 못하게는 하지 말고 하나라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책에는 이런 말이 없거든. 행간에 이런 말이 없어요, 책에. 자, 그러니까 토지가 신고해야 될 토지가 있고 허가받아야 할 토지가 있다. 지금 그 말이라니까. 그거 모르면 뭐 책 읽어봤자요. 그래서 허가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법률 4개만 외워버리면 끝이요. 그 1번 군사기지 시설보호라고 되어 있죠. 군자 동글뱅이. 2번 문화재 문자 맨 앞자만. 3번 자연환경 자자. 4번 야생생물보호법 야자. 거기치만 허가받는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다음 주 허가 대상의 토지가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물어보거든. 그래서 그건 왜 허가냐? 우리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들이거든. 사실은 국익. 그러니까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다. 저 막 임진강 주변에 뭐 38선 주변 비무장지대 이런 데 땅을 외국인이 사겠대. 그럼 우리 국방상에 아주 위험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런 것은 허가. 또 문화재를 파괴할 수가 있어요. 문화재. 그 다음에 자연환경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땅을 사가지고 외국에 있는 동식물을 막 들여와서 실험한다고. 그럼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야생 생물관리법. 뭐 수렵 방지 같은 것이 목적이에요. 수렵. 그래서 앞자를 따서 군 문자야 이렇게 외워버려야 해요. 우리가 군대 문자는 여러분 암호를 쓰죠. 군 문자는 암호. 군인들은. 그래서 군 문자야 해서 액센트를 넣어서 외워버려야 해요. 이것은 어디다 쓰는 물건이라고? 허가. 나머지 토지는 뭐야? 신고. 아시겠어요? 이거 모르면 엉터리야.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봐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뭐야? 발생하지 아니한다. 무효란 뜻이 무효. 이게 외국인들이 이 군문자야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지 않고 하면 그 계약은 무효로 처리하겠다. 왜? 우리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도표를 봐봐요. 도표에 보니까 간단하게 마지막 맨 밑에 칸에 사전 허가라고 돼 있지. 허가 없이 취득하면 뭐가 된다? 무효. 그 다음에 15일 내에 허가 여부를 판단해줘요. 그 다음에 제재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외국인도 처벌돼요. 사실은 이 도표만 외워버리면 끝이거든 지금. 자, 그래서 자 외국인 특례법은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런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특례법 목차라도 기억이 나야 돼. 다음 주 되면 또 아마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또 여러분 내일 또 해돋이 보러 가시나요? 집에는 해 안 뜨나요? 아침에 뭐 다 해가 벌 뜰 텐데 또 거기를 비집고 가요. 또 독감 걸려가지고 또 일주간 또 학원 안 나온 사람이 독감 걸렸어. 샤머니즘이 매우 강하거든요. 물론 시간 있으면 가도 되죠. 이제 수험생은 좀 자중하세요. 집에 해 뜹니다. 집에도 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찾아다니면 내년에 공부 못해요. 정말이에요. 그 작년에 해돋이 보시고 좀 올해 좀 살림살이가 나아졌나요?
작년에 막 만세 삼창하고 막 꿈을 약속하고 했는데 올해 좀 재미 좀 보셨냐고. 더 안 풀린 것도 많았죠. 의미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부하실 때는 웬만한 것은 좀 이렇게 이벤트 이런 것 좀 생략해야 돼. 이것저것 다 하고 딸 것 같으면 다 땄겠지 사람들. 그 시간이면 저는 이 프린트를 읽겠어요. 예. 자, 그 119페이지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 여러분들이 아마 일산 쪽에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김포 이런데 파주. 땅 살라 했더니 다 허가 받으래. 그런 걸 토지거래 허가 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A와 B가 있어요. 이 자들이 매매를 합니다. 매매, 이 토지를. 근데 이 토지가 허가구역이래. 허가구역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토지를 매매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구역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 자, 여러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매를 하려면 여러분 상식으로 또 혹시 작년에 하신 분들이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서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매매 계약서를 먼저 쓰고 나서 허가를 받으러 갈까? 어떨 것 같아? 그냥 찍어봐. 자꾸 잠 오니까 한 번씩 찍어. 뭐라고 해? 옆에 사람 들을까봐 조그만하게 얘기한다고? 상관없다니까요. 어떨 것 같아요? 허가를 먼저 받고 계약서 써야 해요? 계약서 쓰고 나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해? 아니요, 괜찮다니까요. 이 시험은 면접 없어요. 내신 성적 이런 거 안 따져. 그러니까 오발탄 쏴도 상관없다니까.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이런 민법도 안 돼요. 민법에 가면 유동종무용 막 이런 게 나오거든. 그걸 못 알아들어. 이거 안 되면 법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다른 과목하고 다 연결돼 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서를 써야 돼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허가를 받고. 그래서 허가는 다 여러분 사전 허가라고 그래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허가 받고 매매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시겠죠? 그래서 허가를 안 받고 계약서 쓰면 이 계약은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허가 받고 쓰면 유효. 허가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미리 계약을 어쩔 수 없이 쓴 경우가 있어. 여러분 그런 걸 유동종무라고 그래요. 이게 안 되면 민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 팩트 핵심을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허가는 사전에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게, 그러면 이 허가를 누가 지정하냐? 그 1번 교재에 보면 허가구역에 뭐라고 돼 있어? 지정.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봐봐요. 책을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다가 딱 동글뱅이 치는 거예요. 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야. 그러면 어디를 지정하냐? 거기 두 번째 줄 봐요. 여러분 자세히 볼 거 없는 거예요. 이 공법 공부할 때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 성행 동글뱅이. 이게 투기 방지가 목적이라니까. 투기. 지가가 급격히 상승. 이런데 투기 막으려고 허가구역 지정해 버리는 거예요. 막 갑자기 땅값이 오르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5년 이내 동글뱅이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네. 누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리 국어잖아, 국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 밑에 1번은 봐요. 허가구역이 둘 이상 동글뱅이 걸쳐 있다. 장관이 지정. 2번 허가구역이 동일 동글뱅이 시도에 걸쳐 있으면 시도지사 지정. 그것이 또 간단하게 시험에 물어요. 그러니까 2개 이상 시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여기에 걸쳐 있는 이 지역을 지정하겠대. 2개에 걸쳐서. 그러면은 장관이 지정하고 동일시도
경기도 파주 일부만 이렇게 지정한다네. 경기도 파주 일부만. 그럼 당연히 누가 지정하겠어? 경기도지사가 지정하겠.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부만 지정한다. 그럼 누가 지정해? 에? 인천 광역시장이라니까. 시도지사가 우리나라 17명이니까 그 지역에 그 말이에요. 그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잘 기억해야. 자, 그 다음에 2번 봐요. 다 공법 얘기가 나옵니다.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두 번째 줄. 여러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국토법이라고 하잖아. 다 공부했었잖아요. 그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게 있죠. 있어 없어? 그 다음 그 밑에 시도도시계획위원. 그 자를 거쳐야 한다라고 돼 있네.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요, 장관이 지정하고자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 여기를 거쳐서 지정한다. 그거 하나에. 자, 그 다음에요, 이제 3번을 봐요.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줄치는 것만. 왜냐하면 다음 주 되면 또 아무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니까 몇 개라도. 지정권자만 딱 기억이 돼요. 이제 3번은 뭐냐? 여러분 그럼 지정권자가 있다면 실제 현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허가권자가 있거든요. 허가권자.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땅을 살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러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장관도 나왔고 시도지사도 나왔네. 그럼 누가 남았어? 에? 이제 또 누가 남았어? 시군 구청장이 남았잖아. 항상 기초단체, 광역단체, 장관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야.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도 내요. 간단하게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옳게 연결된 걸 찾아라. 뭐 이런 것도 시험이 나온다니까. 간단해 시험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요 그 3번을 봐요.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한 내용을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거다 출처하여 시군구청장이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장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공법을 지금 막 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공법은 기초단체장 시군구가 있고, 시군구의 상급관청이 누가 있어? 시도지사. 여기를 봐요. 이거 기초가 안 되면 공법 어려워. 그럼 시도지사보다 상급관청이 누구야? 장관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공법은 이 세 사람 관계잖아요. 지금 이런 걸 행정 개통의 원리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장관이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국가 정부가.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라, 지금 그 말이지. 그 줄친데.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을 했으면 장관에게도 알려줘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시군구에게도 알려줘야 되겠죠. 그 지금 줄친데가 그 말이에요. 읽어보면 뭔 말인지 알아야 되니까. 아시겠나요? 알면 안다고 고개를 끄덕 해야 돼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시군구청장은 누가 지정을 하든 다 통지를 받게 돼 있네. 왜냐? 허가권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주에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땅을 산다고 봐봐. 그럼 허가를 누구한테 가야 해요? 파주? 시장한테 허가 신청해야지. 그러겠지? 그럼 김포에 땅을 사면, 네? 김포시장이 하나 들릴까봐 그냥 속으로 그냥 하나 들릴까봐 나한테 그 말이라니까요. 구리시에 땅을 사면 구리시장한테 간다니까. 여러분 강화도에 땅 살려면 그건 또 예상 외라고? 강화도도 땅을 살 거 아니오. 그럼 강화도는 어디로 가요? 군수한테 가야겠지. 강화 군수. 여러분들 어디서 오셨어 지금? 어디서 오셨어? 이쪽 사는 거 아니야? 그럼 강화도에 가야지. 그래서 시군구 강화군 그러죠? 제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시군구청장한테 간다니까 신고하러 신청 허가 받으러. 동구에 땅을 살려면 동구. 응? 여기 마두동 옆에 땅을 살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로 가요? 에? 동구청장한테 가야겠죠. 구청장. 이게 시군구라니까. 큰일 났네. 어디 간지를 몰라 땅 못 사겠네. 아시겠어요? 덕양구청 땅 살라면 덕양구청으로 가야겠지. 고양시장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시군 구청장이라니까요. 이거 안 되고 공법 치면 어떻게 하고 다녀? 공법은 맨날 시군구 시도지사 나오는데. 그러죠? 공법이 누구죠? 여기. 네? 이영표? 축구선수 아니야? 축구 해설하던데 요즘에. 시군구 맨날 공법에서 이게 공법이에요. 원래 이게 공법 시험에 나오다가 4년 전부터 우리 과목으로 이관된 거예요. 이게 다 공법. 아시겠죠? 그 시군구 시도지사 장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4번 봐요. 시군구청장의 허가권자니까 이 자들은 등기소장에게 통지. 등기소장.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이제 공시법이네. 공시법. 여러분들 허가구역에 있는, 자 여기 봐요. 허가구역에 있는 땅을 살려면 여러분 매수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땅을 샀으니까. 그러면 등기할 때 공시법에 가면 이 허가증을 반드시 들고 가야 등기를 해줘요. 허가증이 없으면 등기를 안 해주게 돼 있지. 농지 살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상식으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들어봤죠? 그게 있어야 등기를 해주거든. 등기를. 그러니까 등기소장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이 사람들 등기할 때 허가증 가져온 사람만 해줘라 라고 알려주는 이유가 공시법하고 또 연결되는 거지 다. 그 다음에 이제 시군구청장은 자기 주민들에게 알려줘야지. 우리 지역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공고 며칠 이상은 7일. 그리고 이제 뭔가 알고 날짜를 내어야지. 자꾸 그냥 문제 나중에 못 풀어.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켜주는 거예요. 며칠을. 당신 땅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지 빨리 와서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땅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시군구청장한테 이 장관, 시도지사가 여기처럼 다 통지하는 거예요. 봐요.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처리가 됐잖아.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이런 문제 전혀 못 풀어. 그 다음에 아까 허가구역은 몇 년 이내로 지정한다고? 5년 이내. 아까 동글뱅이 쳤잖아요. 저 위에서 5년 이내. 그 다음 맨 밑에 5번을 봐요.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한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5일 후에요. 공고 후 5일 후. 자, 여러분 허가구역으로 지정돼요. 내 땅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화도에 땅을 가지고 있다고 봐봐. 근데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버렸네. 그러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땅 주인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에? 안 좋겠지? 왜 안 좋아? 번거롭죠? 왜냐하면 매매하려면 허가 받으러 가야 되니까. 만약 이 사람들은 허가를 안 줘버리면 계약을 할 수가 없어. 아까 무효락 있잖아. 그러니까 매수자가 투기꾼이다. 그럼 여러분 허가 안 줘요. 투기 방지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할 때는 토지 이용 계획서를 내야 해요. 내가 어떻게 이용하겠다. 여러분들이 김포에 땅 살 때도 마찬가지요. 토지 이용 계획서 내라고 그래요. 그리고 투기 방지하려고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거 내라고 그래요. 막 명의 신탁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막 땅 사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막으려고. 그래서 여자들이 검토해가지고 이상하다 하면 허가를 안 줘요.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고 싶었는데 정부가 허가를 안 주는 바람에 계약을 못 할 수도 있잖아. 땅을 못 팔 수도 있잖아.
그래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법은 공고하고 바로 즉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5일 정도의 냉각 기간을 두는 거예요.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제 주민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지. 5일 동안. 그래서 여러분 법을 만들 때는요 항상 이런 경과 규정을 둬요. 그래서 시험에서 공고 후 즉시 발생한다 이렇게 또 여러분 거짓말을 들어. 즉시가 아니라 뭐예요? 5일. 그걸 냉각 기간이라고 그래요. 자, 정부가 세금을 올린다는 거예요. 세금. 그럼 세금을 올리는 것도 국민에게는 안 좋죠. 그럼 세금도 내일부터 올려버린다네. 다음 달부터. 그러면 국민들이 폭동이 일어나지. 그래도 그것도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시행을 뭐예요? 보통 6개월, 1년 후부터 이렇게 올리고 막 그러죠. 그래서 항상 법을 만들 때는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주거나 어떤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는 항상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두어요. 여러분 시험을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서 영어를 넣어야 되겠다. 내년 시험부터. 그럼 폭동이 일어나겠지. 벌써 환불소득 나지 영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3년 후부터 시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경과 규정을 둬요. 안 좋은 것은. 그게 리걸마인드예요. 법적한가. 다른 과목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게 의무가 부과되네? 그러면은 꼭 기간이 있어. 찍을 때도 그렇게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법 같은 것도. 근데 국민에게 은혜를 베푼다 국가가. 그럼 바로 시행하는 게 좋아?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게 좋아? 국민들 침 흘리다가 다 죽어요.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시행하면. 내일부터 당장 시행하면 기쁨이 2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빵 쪄먹으라고 밀가루 한 푸대씩 정부가 준대. 그냥 정부가 야, 내일 아침부터 오래. 그러면 내일 약속 있는데 하면서 막 불만 있는 사람 있는가요? 약속을 취소하고라도 가서 밀가루를 받아오지. 근데 밀가루를 6개월 후부터 준다고 봐요. 침 흘리다 다 죽는다니까. 그래서 좋은 것은 바로 시행해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묻지 시험에서. 허가구역을 3년 지정했다가 만약 5년 이내니까 1년 만에 해제해버리네. 해제. 허가구역. 그럼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할까? 즉시 발생할까? 답이 즉시예요. 이게. 해제는 좋은 거지. 타 시험이 나왔지.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 나와이. 그래서 좋은 것은 즉시, 안 좋은 것은 경과 규정이 다 있다. 모든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법의 맥을 찾아가야 돼. 맥을. 우리가 금맥을 찾듯이.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건 필요 없고 이제 2번을 또 잘 봐야 해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에서 자 1번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거다 출제해요.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 두 번째 줄 이전 설정 대가를 받고 거다 동글 배치해요. 대가를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예약 동글뱅이 예약. 가등기도 써놔요. 가등기도 다 허가받아야 돼. 나중에 이제 자세히 해야. 여러분들 지금 민법이 좀 돼야 돼. 모든 법의 기초는 민법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허가 대상. 허가 대상. 어떤 계약을 토지에 대한 어떤 계약을 했을 때 허가를 받냐. 이런 모든 계약이 허가받는 게 아니에요. 또 지금 봤듯이 동글뱅이 쳤듯이 토지에 대한 무슨 권리? 소유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상권 나오네. 이것만이에요. 이것만. 유상. 소유권, 지상권, 유상계약. 그럼 여러분들 민법에 가면 유상계약이 있고 무상계약이 있죠. 그럼 무상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꼭 알아야지. 그럼 아까 한 번 했어요. 이제 벌써 반복돼 민법이지만 소유권과 관련된 계약이 아까 뭐가 있었죠? 에? 매매 또 교환 증여. 아까 금방 했잖아요. 한번. 기억 안 난 사람은 지금 공부 방법이 틀린 거예요. 빨리 고쳐야 돼. 아 이거 설명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거 써봐야 한 필요 없네. 이걸 빨리 느껴야 돼. 그래서
증여는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했듯이 유상이요 무상이요? 네? 증여가 뭐죠? 증여가 뭐예요? 증여가 뭐예요? 주는 거. 물은 주는 거지. 근데 어떻게 주는 거예요? 무상으로, 공짜로. 그러니까 유상만이니까 증여는 허가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강화도에 있는 땅 1200평을 나한테 증여했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 증여했다고. 그럼 허가 받아야 해, 안 받아도 돼? 네? 그럴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땅 받을 일은? 질문에 대답을 해야지. 허가 받지 않아도 되지. 증여로 주니까. 그 말이에요. 근데 교환, 매매, 이건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했듯이 다 유상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봐봐요. 여러분 민법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제가 막 매매 교환 이렇게만 써주고 가봐요. 여러분 실력 하나도 안 늘어요. 민법도 안 되고 막 그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초반이라 이런 민법이 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또 하나. 그럼 매매 교환은 허가 받고, 여러분 아까 용익물권, 아까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었죠. 민법. 근데 이건 빠졌네 또. 그러니까 용익물권 중에 오로지 뭔만 허가를 받아? 지상권. 그래서 그거 외워야 해요.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시험에. 여러분 지상권이 뭐예요? 지상권. 지상권. 알기는 아는데 뭐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여러분 지금 민법 어디 나가죠? 민법 끝났나요 지금? 총각했겠네. 민법. 그러면 자세히는 몰라도 지상권이라는 게 뭐죠? 네?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겠다고 공부? 지상권,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거, 그거 지상권이에요. 그럼 여러분 민법을 한번 보자고. 자꾸 이게 돼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 공법도 되고 세법도 돼요 나중에. 이게.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 지상권 나와서 하나. 또 뭐가 있어?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권리. 지역권. 지역권도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거지. 또 뭐가 있어? 안 알려준다고? 그러면 전세권. 여러분 전세권은 생각하면 꼭 주택, 집만 전세권이 설정될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토지도 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남의 땅 빌려 쓰는 거. 또 뭐가 있을까? 3개 있으면 그만하자고. 임대차도 있잖아. 임대차도 주택만 임대차가 되는 게 아니에요. 토지도 임대차. 여러분 빌려 쓰는 권리가 많다니까 민법에서. 민법에 다 하잖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대차. 앞으로 다 공부하게 돼. 근데 빌려 쓰는데 우리 토지거래 허가로 왔더니 뭔만 받아라? 지상권만 받아라. 그 시험을 이렇게 내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지상권. 자, 그 다음 이제 2번으로 내려가요. 거래 단위 면적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면적을 또 외워야 돼요. 그걸 기준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 박스에.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여러분들의 토지를 매매를 하던 지상권을 하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면적이 기준 면적이 있다니까.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대. 쉽게 말하면 땅을 많이 사는 것만 허가를 받으라. 조그마한 거 사는 것은 뭐 투기에 큰 영향 없다. 그런 거 허가 안 받고 그냥 거래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공법 아까 축구선수 이용표 씨 도시지역은 또 어떻게 나누죠? 주, 상, 공록 이렇게 나눠지죠. 주상공록. 그럼 주거지는 그 몇으로 돼 있어? 180. 그걸 외워야 해 이제. 초과는 허가를 받아야 해. 상업지는 200. 공업지는 크게 읽어서 자꾸 외워.
녹지는 100이죠. 농지는 얼마예요? 500. 도시 외지역은. 임야는 1000. 아무튼 자주 보면서 여러분들 그거 이제 하나라도 외워나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기초 강의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허가받는 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느껴야지. 하나는 계약의 종류가 있었고 하나는 면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시험에서 묻겠지. 180제곱미터면 이걸 평으로 환산하면 0.3025. 여러분들 아마 지적법에 가면 이런 거 해요. 곱해요. 그럼 대략 한 54평 이하로 사면 여러분 허가 안 받고 그냥 사요. 넘어서 하면 허가 받아야 해. 네? 단독주택이 되게 한 4, 50평 되거든. 그 정도 뭐 땅 살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면적은 나중에 이제 보면 볼수록 외워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기초에서 자 여기 봐요. 지정권자가 누구냐? 토지거래 허가. 허가권자가 누구냐? 몇 년 이내에 지정하냐? 5년. 그죠? 프린트로 간단하게 그런 것들 꼭 알아야 할 거. 기초에서 프린트 여러분 보면은 정리해 줬죠. 거기 3페이지에. 그 다음에 허가의 지정의 효력은 공고 후 5일 내. 그 다음에 허가의 계약 대상은 소유권하고 지상권. 그 다음에 기준 면적.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 외워야 해요. 나중에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책을 한번 와봐요. 122페이지 한번 볼까요? 122페이지 보면 그 7번의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라고 나와. 거기 1번에 봤더니 2년짜리가 있고 2번에 4년짜리가 있고 오른쪽에 3번에 뭐야? 5년짜리. 이게 또 시험에 물어요. 이용 의무기간. 그러니까 자 토지 아까 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이용계획서를 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네가 토지 이용계획서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이용하겠다 해갖고 땅을 샀어 이제. 그러면 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용계획서를 냈어. 그러면 이용계획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이용을 안 하고 방치하면 투기꾼이지. 그래서 그 이용 의무기간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에 물어요 또. 그러면 2년짜리를 한번 봐볼까요? 1번 자기 주거용 주택용지로 사용하려고 땅을 샀대. 주택에다 동그라미 쳐요. 2번 봐봐요. 주민들의 복지 동글뱅이 또는 편익 이런 목적으로 땅을 샀대. 시설. 세 번째 농업이나 임업, 업 이런 목적으로 땅을 샀대. 그럼 농업만 하나 외우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4번에 봐봐요. 4번의 세 번째 줄 중간에 봐요. 협의 양도, 수용. 여러분 땅 수용이란 말 공법에서 하죠. 내 땅이 수용되면 다른 땅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대체 토지라고 그러잖아. 대체. 그 대체에다 동그라미 쳐야 해요. 그게 핵심 단어예요. 이 시험을 낼 때는 대체, 농업, 복지, 주택 이걸 빼고는 문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 키워드거든. 핵심 단어라고. 그럼 그걸 외워야 이제. 그럼 한 장씩 따서 외워버려야 돼. 자, 2년짜리.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 도표로 제가 해놨죠. 대체 토지에서 대자를 따야 해. 내 땅이 수용되고 대체 토지를 취득했다 그 말이에요. 대. 아래하여. 그 다음에 농업 목적으로 취득했다. 농. 복지시설을 지기 위해서 땅을 취득했다. 복. 그 다음에 주택용지 있죠? 주. 책에서 동그라미 친 거 한자서 따서 외워야지. 대농복주라고 외워버려요. 자, 소장농. 여러분 가난한 소장농이 아침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대농이 나도 되게 복을 주세요. 기도한다니까. 이 2년. 자, 그 다음에 4년을 한번 봐봐요. 이제 책에
4년은 또 간단해. 그 1번 봐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르겠대. 사업. 사자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아요. 두 번째 끝부분을 봐요.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다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 사업이요. 사업자 들어가면 4년이에요. 왼쪽 페이지 맨 밑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3번도 마찬가지. 3번도 보면 마지막 줄 봐요. 사업 이용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들어가면 다 몇 년? 4년. 외우기 쉽다니까 이런 것은. 그래서 기초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자주 나와. 이번에도 나왔어. 이용 의무기가 막 섞여서. 그 다음에 3번 봐요. 5년짜리. 개발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된 토지로서 금지된 토지로서 현상 보존 동골뱅이. 이게 현상 보존이니까 가장 긴 5년이 되는 거예요. 5년. 또 임대사업 목적으로. 임대사업 5년씩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최장기가 5년 이내에서 정하라 했거든. 현상보존이나 임대는 가장 긴 5년이 된다 이 말이고, 사업시행은 4년이고 대농복주는 2년. 아마 오늘 여러분 외워버리면 아주 편하지, 앞으로 공부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프린트 3페이지에 제가 도표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것을 이용 의무기간이라 하더라.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더라. 이렇게. 이런 것이 토지거래 허가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책으로 와보면 끝났어요. 그래서 맛만 보는 거예요. 넘겨보니까 중개 실무가 나오네. 그래서 128페이지에 이제 중개 이제 실무로 가는 거예요. 실무로.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가 봅니다.